네, 일단 이거부터 먼저 묻겠습니다. 김선호 차관님, 예, 이번 12.3 내란 사태에서 쟁점화되지 않은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이번 12.3 내란 사태는 내란과 동시에 군형법상의 군사 반란죄에도 해당한다라고 보는데 직무대행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뭐 반란죄는 제가 보면은 그것은 군 조직 내에서 상하 간에 관계되는 그런 것에 대한 규정된 범위이기 때문에 이번은 뭐 반란죄가 적용이 안 된다고 네, 파악을 하고 지휘 체계를 벗어나면 군사 반란죄가 성립이 되는 거겠죠. 그 PPT를 한번 봐주시면 지휘체계 법령입니다. 이런 지휘체계가 계엄 시에는 바뀔 수 있다라는 근거 법령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특전사령관과 수방사령관에게 직접 작전을 하달 지시한 것은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 지휘체계를 일탈한 거 맞지 않습니까? 근데 전체적으로 뭐 아까 저기 계엄을 했던 육군 총장이 얘기했지만 대통령이 지휘하도록 있는 전국 계엄에서 장관이 그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하는 것이 뭐 팩트라면은 장관은 그 부대를 지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그렇죠? 하더라도 합참 의장을 통해서 지휘되어야 하는 거고 그 부분은 제가 또 뒤에 말씀드릴 텐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이것이 위법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국방부에 계엄 상황에서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이 합참 소속된 작전부대 사령관에게 직접 작전 지휘권이 있느냐 이것을 답변을 요청을 했는데 답을 해주지 않고 있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작전부대 지휘권이 합참에게 있는 것이 명확하니까 답을 못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잠시 시간 멈춰주시고 전 계엄과장님 잠깐 나와주시겠어요? 네, 전 계엄과장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합참의장에게 있는 작전부대 지휘권이 계엄 시에는 국방부 장관에게 이전된다라고 하는 계엄법령상의 근거가 있습니까? 법령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 특전사 수방사에 대한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특전사 수방사에 대한 작전 지휘권은 합참이 갖는 것이고 그것은 계엄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리고 뭐 계엄 상황에 대통령이 그 국방부 장관에게 위임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12월 3일 실제 상황에서 벌어졌던 것은 말씀하신 그 상황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에게 지휘권을 위임하기 전, 그러니까 계엄령이 선포된 22시 30분경보다 훨씬 이전에 합참 의장이 인지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에 대해 국방부 장관이 직접 작전 지휘권을 행사했습니다. 전국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기존에 하달했던 임무를 정상적으로 실시하라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군사반란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두환 일당의 이 12.12 쿠데타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군사반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 1분만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군형법상 반란죄는 다수의 군인이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국권에 반항함으로써 네, 마무리 주세요. 국권에 반항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고 여기서 말하는 국권에는 군의 통수권과 지휘권도 포함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판례에 따르면 정보사 장교 등이 노상원이라는 민간인이랑 회합을 해서 계엄 관련 지시를 받고 움직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윤석열, 김용현 이 두 사람이 법령상 정해진 합참의장의 작전부대 지휘권을 무력화하고 실행한 반란도 내란도 군사반란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군형법상 군인이 아닌 자에 대해서도 공범관계가 성립한다면 군형법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례도 이미 김관진 전 장관에 대한 정치관여 금지죄 유지 판결로 확립한 사항입니다. 군사반란죄 적용을 적극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군에게 지휘체계는 생명과도 같지 않습니까? 이게 차관님 인정하신 것처럼 친위 쿠데타인데 이번에 일어난 내란이 군 통수권자의 명령으로 군부대가 움직였다고 하더라도 지휘체계를 벗어난 내란에 대해서는 저는 마땅히 군사반란죄를 물어야 한 역사의 교훈으로 남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차관님 국방부에서 좀 군사반란죄 적용에 대해서 검토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한번 말씀하셔서 제가 관련된 법규를 좀 봤고요. 조금 하나 좀 말씀드리는 것은 이상하게 지금 지휘권이라는 것이 바로 1단계 상급지휘자만이 그 부대를 지휘할 수 있다라고 한정하시면 안 됩니다. 2단계 상급 지휘자도 그 밑에 있는 부대를 지휘할 수 있는데 단 조건이 있는 것이
그 지휘를 받은 지휘관은 바로 1단계 지휘관에게 그런 사실을 보고하도록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장관이 특전사령관이나 수방사령관을 지휘한 게 문제가 아니고 합참의장의 지휘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지휘를 받은 것을 의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것이지 그 자체가 군사반란과 연결된다는 것은 좀 비약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반란은 통수권에 대한 침해거나 지휘권을 침해하는 것인데 만약에 장관의 지시가 없었는데 수방사령관이나 특전사령관이 그런 행동을 했다면 그건 맞습니다. 그건 반란이 되거든요. 대한민국의 군영법은 친일 쿠데타에 대해서는 군사반란죄를 물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아니 지금은 정확하게 장관이 개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령관이 움직였으면 그거는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적용이 가능한데 네. 나, 자, 제 석식을